자, 일단은 하반기 증시. 사실 증권사에서도 계속 이런 밴드나 변수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어디까지 더 가고 얼마나 더 갈 건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고, 반도체 우리 산업의 주축이기 때문에 얼마나 턴어라운드 할 건지가 중요하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얘기 중요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데 주요 증권사의 하반기 코스피 최고점 전망치 DB 쪽에서 3,000 이야기했고요. KB나 뭐 메리츠나 다른 데 보면 뭐 2,900이 좀 많이 쓴 것 같고 2,750 요 정도가 좀 중간에 미디안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써도 될 것 같은데 뭐 일본 증시나 미국 증시 보면 이런 것도 좀 요 정도도 억울해요, 사실은. 표정은 안 그런 것 같은데. 두 분의 OX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하반기 증시가 약세나 박스권 크게는 못 올라간다, 기대하지 말자, 이쪽이면 X. 아, 이거 증권사들 너무 서운하다, 더 갈 수 있다, O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 다 X입니까? 네. 아, 천군만마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박스권 쪽이신 거죠, 두 분 다? 맞습니까? 네. 다만 이제 저는 고점은 상반기보다는 조금 높은. 아, 상반기보다는? 네. 그래서 저는 뭐 연초부터 2,200, 2,800을 올해 전체 고점과 저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뭐 크게 나빠질 만한 요소도 없지만, 그리고 16개월 만에 그 수출 쪽에서 처음으로 이제 플러스를 냈지만,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 하반기 경제는 정말 좋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눌려있던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상반기까지는 2차 전지나 성장주들이 크게 선방해줬지만, 하반기는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반도체가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수 레벨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 다만 그 내부 안에서 종목군들의 흐름은 굉장히 크게 엇갈릴 수 있겠고, 그래서 하반기에 하나의 또 전략의 포인트는 소위 고밸류 종목들, 그러니까 2, 3년치의 성장성을 다 반영해 놓은 종목군들은 이제는 비중을 확대하기보다는 비중 조절을 조금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기대했던 성장치가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하반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밸류 비중을 좀 축소를 해야 된다. 사실 상반기에는 가는 놈이 더 간다, 약간 이런 종목들이 좀 트렌드하게 좀 줄을 잃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조성우 부장님한테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악재 측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상반기가 더 안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하반기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전반적인 상장사들의 실적 턴어라운드에서 더 생각보다 나아진다. 금리도 금리 인상 거의 끝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물가도 엊그제 나온 지표 보면은 생각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자동차 잘 팔고 반도체 잘 팔고 2차 전지는 더 잘 팔릴 거고, 이런 생각하면은 조금 더 높게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X를 들어주신 이유는요? 저는 그냥 이렇게 시간상의 흐름으로 좀 본다면 일단은 그 계절의 흐름처럼 갈 것 같아요. 지금 뜨거운 여름이니까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김종윤 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하반기에 연중 최고치는 하반기에 분명히 나올 거고, 다만 이제 그 시점은 아마 이제 여름, 어쩌면 우리가 지금 그 연중 최고점을 향해 가는 그 첫날인지도 모릅니다. 7월 첫날. 근데 다만 뜨거운 여름에 이제 연중 최고치를 일단 보여준 다음에 좀 이제 뭐 가을 겨울로 접어드는 이제 그런 국면을 좀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쪽에서 이 시장이 오른다 그러면 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그럼 무엇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냐라고 또 그렇게 물어봤을 때는 또 딱히 좋아지고 있는 게 많지 않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자동차 뭐 이제 잘 팔리고 뭐 2분기 실적 좋다, 이건 뭐 데이터로 확인이 되는 거니까 뭐 자동차주가 올라간다, 이런 거는 충분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데, 네. 예를 들면 반도체도 그래요. 뭐 지금 이제 올라가는 이제 분위기인데, 예를 들면 올해 벌써 하이닉스가 60% 올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개선되는 거를 주가에 얼마나 끌어다 놔야지만 그것이 적정 주가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이런 논란. 그리고 이제 매크로적인 환경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아직은 이제 파월 이 연준 의장은 여전히 지금 뭐 미국에서도 뭐 2번 올려야 된다 얘기하다가 그렇죠. 비행기 타고 유럽 가서도 또 두 번 올린다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요즘 이제 파월의 어떤
코멘트를 보게 되면 이 양반이 예전보다 그 코멘트의 선명성이 많이 떨어져요. 예, 발언의 모호성이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얼마 전만 해도 굉장히 그래도 이렇게 선명한 메시지를 줬다 그러면 요즘에 파월의 발언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지? 흐리멍텅. 예, 이런 것들. 그런 것도 역시 좀 통화 정책의 또 일견 또 불확실성으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히려 그러면 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그걸 아전인수에서 올라가죠. 아. 예, 아전인수. 예, 아전인수.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는 게 자기도 약간 확신이 없으면서도 거의 물가도 잡히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 싫으면서도 금리 인상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약간 그런 게 시장 참여자 입장으로 좋은 그러니까 거 아닌가 시장은 싶어서. 그동안 이제 파월 의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모호한 발언 자체를 갖다가 시장에서는 아전 인수를 하고 있는 건데 네네. 우리가 큰 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미국 그 연방준비제도의 그 의장이 계속 모호한 발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불확실성 아닐까요? 그죠? 뭐 그러니까 시장이 어쨌건 선명한 좀 메시지를 계속 주는 과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시장의 방향을 뭐 핑퐁하듯이 좀 뭐 올랐다 내렸다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선명성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도 좀 불확실성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당장에는 금리에 대한 어떤 인상에 대한 우려를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지는 않은데 예. 이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시장이 좀 올라가려던 찰나에 갑자기 파월이 선명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했을 때 또 그게 충격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뭐 하반기 쪽이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보다는 가을 겨울 쪽이 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시장에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로 가져야 할까 보는데 근데 사실 내일 주가도 맞추기 어려운데 참 그 하반기를 맞추려니까 쉽지 않네요. 네. 사실 저희가 예. 그 연초에도 보면 대부분 전문가의 한 90% 가까이가 상저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제 기억에는 하이투자증권의 그 전략가 한 명만 상고하저를 얘기했거든요. 상고하죠. 그러면 올해 과연 상고하고로 갈 거냐 아니면 그 하이투자증권의 전망처럼 상고하저로 갈 거냐는 이제부터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되는데 뭐 하나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물가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래서 물가 지금 안정되고 있고 잡히고 있다고 하지만 헤드라인 물가 올라가면 어떻게 할 거죠? 뭐 아무 대책이 없다는 거죠. 예전처럼 돈 풀어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포인트는 금리의 고점도 예전에는 그 시장 선물 시장에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이 정도 갈 것이다라고 거의 베팅을 했는데 예. 요즘은 말 한마디에 이 베팅도 그냥 뭐 하루아침에 확 바뀌어 버립니다.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파월의 입도 믿을 수 없고 그러니까 시장 전략가들의 전망도 거의 뭐 하루마다 이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양상임을 고려해 본다면 하반기는 생각보다 우리가 확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접근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그러면 상고는 왔고 네. 그러면 하저일지 하고일지를 미리 확정해 놓고 가기보다는 종목별로 조금 이렇게 쪼개서 대응하는 것이 지금 전략적인 접근에서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대응의 영역으로 들어가자. 물론 뭐 여러 가지 악재 측면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전보다는 뭐 나은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무작정 그렇게 또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미리 땡겨서 또 이런 거를 계산하기도 굉장히 어렵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